안녕하세요. 한자 천재 요쌤입니다. 강태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태공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지요. 그는 과연 낚시질을 72년 동안 했을까요? 아니면 또 72년 동안 또 다른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마다 꽃을 피우는 때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각기 다른 시간에 찾아옵니다. 늦었다고 한탄할 일이 아닙니다. 나이에 굴하지 않고 큰 꿈을 꾸고 세월에 굽히지 않고 열정을 다한 사람들이 있고 인생 후반기에 더욱 빛나고 아름다웠던 역사 속 인물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있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장만 있다면 설령 오랜 시간이라도 참아낼 수 있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지치고 포기하고 결국에는 다른 길을 찾게 됩니다. 무려 72년이나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아내가 집을 나가고 배를 고른 날이 허다한 속에서 능력을 키우며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균 수명의 2배를 넘길 정도로 늙어갔지만 마음속에 큰 꿈을 품고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낚시꾼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 그 이름 바로 강태공의 이야기입니다. 강태공 보실까요? 강태공 그러면은 모르시는 분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강태공은 기원전 11세기 전후 상나라와 주나라의 혁명기의 정치가입니다. 전략가 또 제나라의 초대 군주이기도 합니다. 주나라 재상으로 왕을 도와서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포상으로 은나라의 제후가 된 인물입니다. 상나라는 또 은나라라고도 하지요. 강태공의 본명은 강상입니다. 강상. 또 선조가 여 땅을 시급으로 받았다고 해서 여상으로도 불립니다. 강상, 여상, 강태공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지요. 주나라 문왕이 강태공을 꿈에서까지 바라던 성인이라고 일컬었기 때문에 태공망이라고도 합니다. 태공망. 그래서 강태공은 강태공, 강상, 여상, 태공망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린다 그런 뜻입니다. 시급을 보실까요? 시급. 이 시급은 왕족이나 공신에게 수조권을 내려주던 지역이나 호입니다. 수조권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강태공은 72살이 될 때까지 매우 빈곤하게 살았습니다. 위숫가에서 지내며 하는 일 없이 독서와 낚시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물고기를 잘 잡은 것도 아닙니다. 그가 들여온 낚시에는 바늘이 없었습니다. 또 바늘이 있었지만 곱게 펴져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그의 목적은 물고기를 낚는 데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강태공이 낚시터에서 기다린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때였습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간. 강태공은 그 때를 낳기 위해서 무려 72년의 세월을 기다린 것입니다. 강태공이 평생을 숨어 살았다고 하여 무명의 은둔선비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은나라 조정에 잠시 벼슬 했었다는 설도 있고 또 맹자는 그가 당시에 천하의 큰 어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강태공의 능력과 인망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영달할 기회가 있었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기에 공공함을 감내하면서 세상과는 인연을 끊었습니다.
주문왕과 강태공의 첫 만남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문왕이 사냥을 가기 전에 점쟁이가 이런 점괘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냥에서 사로잡을 것은 용도 아니고 이무기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곰도 아닙니다. 임금을 보좌할 큰 신하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냥길에 나선 문왕은 도중에 공태공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강태공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강태공과의 운명적 만남을 초월적인 계시에 의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실상 강태공의 소문을 들은 문왕이 그를 찾은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두 사람은 깊은 이야기를 나눈 끝에 의기투합했는데 문왕은 나의 선왕 태공께서는 성인이 주나라에 나타나게 되면 주나라가 그 성인으로 인해서 크게 흥성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이 바로 그 성인이 아니십니까? 선생을 기다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강태공은 그 길로 문왕의 신하가 되었고 뒤를 이어 보위에 오른 무왕까지 계속 섬기면서 뛰어난 용병술과 기묘한 계책을 발휘했습니다. 나이가 80을 넘긴 뒤에도 임금과 신하들을 동의하면서 은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당시 인구로 봤을 때 신빙성은 적지만 4만 5천 명의 병력으로 은나라 72만 대군을 격파했다는 일화까지 전해집니다. 그는 그 공로로 동쪽 땅 제나라를 다스리는 제후에 봉해졌습니다. 길쌈을 장려하고 생선과 소금을 유통시키고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해서 제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안녕과 관중 등 명재상을 배출하며 중국 문명에 큰 영향을 끼친 제나라의 시작입니다. 관중 무엇일까요? 관중. 관중은 관이유라고도 합니다. 중국 춘추시대 초기 제나라의 정치가 사상가입니다. 제나라 황공을 춘추 5패의 첫 번째 패자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하죠. 또 관포지교라는 고사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안녕 모시겠습니다. 안녕. 안녕도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의 명재상입니다. 제나라의 영공, 장공, 경공 3대를 섬긴 지상으로 전략, 검소하고 군주에게 기탄 없이 가난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또 안평중, 안자라고도 불립니다. 만약 강태공이 중도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다른 삶을 선택했다면 언제 올지 모를 자신의 시간을 끝내 기다리지 못한 채 세상으로 나아갔다면 역사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오랜 세월을 견뎌내면서 자신이 쓰일 때를 기다리고 준비했기에 강태공, 태공망이라는 불멸의 이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도망간 강태공의 아내는 그가 재상이 된 후 다시 찾아왔습니다. 말없이 전 부인을 바라보던 강태공은 옆에 있던 물그릇을 바닥에 엎었습니다. 이 물을 다시 담아보시오. 당황해하는 그녀에게 강태공은 말했습니다. 한번 쏟은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그대도 한 번 내 곁을 떠났으니 다시 돌아올 수 없소. 한 번 저지른 일은 되돌릴 수 없다는 복수불반분이라는 고사가 바로 강태공으로부터 유래했습니다.
복수 불반문 무엇일까요? 복수 불반문. 이 복수 불반문은 한 번 엎질은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 번 떠난 아내는 다시 돌아올 수 없음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일단 저지른 일은 다시 되돌릴 수 없음을 비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자천재 윤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